네, 매주 화요일마다 또 제가 진행하고 있죠. 오늘 신중한 시선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사실 전날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월과 월부인데 오늘은 조금 국내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1등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결산 잠정 실적 발표 예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과연 에코프로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 실적 발표를 근거로 해서 어떤 식으로 또 조정 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 부분들을 오늘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중한 시선은 바로 이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뭐 좌측에 보시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희화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가 통상 개미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현재 상황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서 환호를 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에코프로가 어찌 보면은 요즘에 저는 이런 또 짤들이 돌더라고요. 인터넷 이런 뭔가 갤러리라든지 에코프로가 아니라가 에코스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이제 뭐 양극재 또는 음극재,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장비까지 같이 동반적인 상승 흐름들이 순환매를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시간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제 4월 19일 날.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4월 1일 날 이 IRA 세부 규정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 혜택들이 완화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재료 소멸 또는 추가 상승. 실제로 뭐 하루 정도의 좀 급락이 좀 나왔었죠.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브리핑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뭔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4월 19일과 그리고 4월 26일 날 또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 중 하나가 바로 4월 19일이죠. 4월 19일 날 IRA 이 관련된 부분에도 또 세부 규정에서 이 중국 광물 관련된 부분들의 40%를 차지를 하지 못하게 우려국가 관련된 발표 예정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뭐 합작 주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좌측에 SK온, 에코프로, 그리고 중국의 거린베이, 그리고 LG화학, 화유코발트, 그리고 포스코, 화유코발트, 그리고 SK 베이징 이스프링,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적인 우리의 국내 대형 기업들과 그리고 전반적인 합작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 전의 전 단계죠. 전구체 관련된 부분들 지금 SK온과 에코프로가 또 진행하고 있고요. 양극재 생산 관련된 부분들 LG화학과 그리고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전구체부터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전반적으로 이 중국 기업.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광물 관련된 부분들 중국에서 수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합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좀 변수가 작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4월 19일 날 IRA 우려국가 발표, 결국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반중 관련된 부분이죠. 지난번 이 시간에서도 이 신에치스 라인을 구성해서 이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이제 도장을 찍겠죠. 근데 이제 통상 정상회담 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끝에 다 라인이 완성한 이 문서가 다 완성된 끝에서 정상들이 뭔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 회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그리고 IRA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의 이 한미일 삼각동맹이 맺어지는 날입니다. 그 전에 바로 이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조금 뭔가 우리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약간의 좀 변수가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상승이 4월 19일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조금 우리가 열어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요, 바로 이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과연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에코프로 자체가 뭐 어제도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27%까지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도 20% 넘게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약간의 좀 윗골을 달고 반납했습니다. 결국 에코프로 자체가 2차 전지의 이 투자 심리, 배터리의 투자 심리 기준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투자 심리 기준이라고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도 따봉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근거로 해서 과연 언론과 증권사들의 이 2차 전지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숙을 보니까 실적 발표가 이 전날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위주로 개인 투자들의 활발한 매수세가 포착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에코프로가 이제 아직도 싸다, 뭐 100만 원 넘어갈 것이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글들이 돌고 있죠. 아마 너희보 뭐 토론 게시판에 가셔도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겠죠. 네, 바로 언론. 과연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이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가지고 뭐라고 평가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또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어찌 보면은 그 기업의 실적 자체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이제 숫자로 좀 계산한다면 올해 3, 4분기에 대한 실적까지 어느 정도 채워준 주가가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애널리스트라든지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오히려 언론과 증권사 이쪽에서의 투자 의견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된다면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좀 판단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약간 이제 2차 전지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은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열어두자. 예.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말씀드릴 때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뭔가 막차에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실적 발표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에코프로를 얘기할 때는 약간 좀 안 좋게만 얘기해도 좀 욕을 많이 먹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욕먹을 각오로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순간적인 급락을 이용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미처 포모 현상으로 해서 계속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영역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강선 신중앙시선의 결론은 뭐냐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들이 아직 끝나진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4월 19일 관련된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벤트 드리블 일정으로 좀 흔들더라도 그때 뭔가 우리가 막차를 탈 수 있는 이런 뭔가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D-2 기준이죠. 코스피의 신용잔고 그리고 우측은 코스닥의 신용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좀 보시면 좌측에서는 이전에 2,500선, 어제 코스피가 2,500선을 좀 돌파가 나왔는데 2,500선을 돌파했을 때 당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 10월 달이겠죠. 10월 달 정도, 10월, 11월 달인데 이때 신용잔고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이라든지 전공주, 후공주는 재미없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시장을 커버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2,500선을 드디어 밟았고요. 어쨌든 D-2일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용장보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우측 보시면 뭐 코스닥은 뭐 아시다시피 뭐 900선을 이제 터치하기 직전인 상황인데 신용장고가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주 위주로 신용에 대한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매수에 대한 물량들이 산존돼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뭔가 이제 계량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좀 카운팅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대 수익률 자체, 뭔가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기준 하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물론 더 계속 올라가지만 만약 하락이 나오면은
코스닥의 신용잔고에 대한 물량의 뭔가 매물 출회가 이어지면서 순간적인 코스닥에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로 좀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지금부터는 좀 유리한 국면이 좀 접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에코프로 실적 발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난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좌측 그리고 우측의 제목만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측은 이래서 다들 미국 주식 하는구나. 동학개미 연간 수익률 6%. 그리고 대결 구도죠. 서학개미는 60% 수익을 봤다. 자, 이게 매일경제 이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일자가 언제냐면 좌측은요. 21년도 12월 29일입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한국인들도 이제는 등 돌린다는 데는 제목으로 어제 저녁, 일요일 저녁 9시에 나왔던 뉴스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좌측과 우측의 기사가 어찌 보면 1년 반 전의 기사, 그리고 우측은 현재 기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예전 기억으로는요, 좌측의 12월 말일 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빅테크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달러가 막 1,350원, 1,400원 가까이 갈 때 그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불구하고도 국내 주식을 버리고, 쉽게 해서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향했던 이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반대의 상황이죠. 왜? 미국이 지금 고가 근처에서 특히 필라델피아, 빅테크, 나스닥 중심의 이 빅테크 중심의 종목들이 고가에서 지금 멈추는 행태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도 지금 13,000에서 추가적인 상향 돌파가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 하지만 똑같은 기간을 투자했을 때 코스닥, 특히 뭐 2차 전지를 안 샀더라도 코스닥 레버리지만 들고 있었어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기사를 비교해 드리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미국 주식이 굉장히 핫했을 때 환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이 서학개미 분들의 손실이 말이 아니었죠. 지금 현재 상황은 반대의 국면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부분들이 바로 종결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에코프로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과연 여기서 단순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그냥 한 번에 나올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9일 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좀 무난한 상승이 예상되지만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그래도 며칠 흔들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의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 이 정도로 에코프로 위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실적 발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